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천 농업기반과장님께서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업용수 이용 현황하고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계획, 그리고 통합물관리 사례로 이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이용 현황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물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올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 호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에 비가 내리면 시우량이 100mm 이상 정도의 비가 와서 많은 피해를 이제 주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올해 그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가 오더라도 지역별로 편차도 크고 강우량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 있어서도 큰 피해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농업용수는 생활용수와 이제 공업용수와 달리 이제 일정한 양을 공급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사실 작물이 무엇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냐에 따라서 필요 수량도 달라지고, 또 용수를 공급하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생공용수 쪽에 이제 다양한 어떤 다목적 활용, 이런 것들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정된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 농업 인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노령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물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시설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 인력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일단 농업용수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그 수자원 이용량 244억 톤 중에서 63% 정도를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용하는 시설이 저수지 17,000여 개의 저수지하고 하천의 양수장, 취입보에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합니다. 사실 농업용수는 그 한발 빈도, 농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빈도 개념 10년 빈도로 해서 시설을 설계합니다. 그걸 이제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수지나 취입보에 시설을 갖춘 것은 수리답이라고 하고, 그게 85% 정도가 이제 수리답으로 돼 있고, 10년 빈도의 수리 안전답률은 살짝 65%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수리 시설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 공급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농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량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만큼 시설에서 물을 공급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가뭄이 들으면 배로 용수를 필요로 하는 게 농업입니다. 그리고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서도 또 필요 수당이 다르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이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그래프입니다. 보통 이제 이 검정색 라인이 평년 이제 저수율을 보여주는 건데, 보통 농업용수는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용수 공급을 마치고 그때부터 비축을 합니다. 비축을 하다가 4월경에 이제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용수를 공급해서 저수율이 쭉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장마 들고 7, 8월에 이제 강우가 있으면서 이제 저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시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통 8월이나 또 6월에 마른 장마가 오면 이 저수율이 급격하게 바닥을 치는 경우, 보통 한 달 정도만 비가 적게 와도
바로 이제 고갈이 되는 게 농업용 저수지다. 그리고 이제 공급 형태를 보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대개 관수로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손실되는 양도 이제 적고 공급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제때 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으로 개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서 물을 이런 개수로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자연 유화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천으로 회귀되는 용수가 상당량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 그 하천의 물이 흐르면서 다시 그 하류에 있는 농경지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재이용 개념으로 농업용수를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이 수원에서 이 이제 녹색이 농경지라고 보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농지가 전용이 된다든지 해서 줄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0%가 줄었다 하더라도 10%의 공급량을 줄이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면적을 구역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의 이 정도의 물, 이 정도보다 약간 적겠죠.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하는 구조여야 이 말단 구역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황을 보면 농업용 저수지가 17,00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50년 넘은 저수지 비율이 76% 정도가 50년이 경과가 됐고요. 30년 이상으로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97%가 3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수원은 이렇고요. 이 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사진은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수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저수지를 지금도 이제 신설을 해서 수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하천의 양수장을 신설을 해서 이 들녘에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천변에 침수되는 농경지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배수 정비를 해서 이제 배수를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수지가 200년 빈도의 안전율을 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극한호우다라고 해서 빈도 개념이 보통 이제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이제 높인다든지 수문을 키운 이제 방수를 키운다든지 해서 치수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 기반 쪽에 1년 예산 보통 연중 예산이 한 2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체계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동안 그 농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물이 부족한 데가 많고 침수가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상당량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 통합물 관리가 되면서 농업용수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좀 정확한 정보 정확도를 좀 높여가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최적 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해서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큰 이제 56개 과제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용수 관리에 있어서 좀 디지털화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이제 용수 공급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면적 47만 헥타에 대해서 10만 킬로의 용배수로를
다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어떻게 급수가 되고 배수가 되는지 급수 체계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가 그동안 이제 노화 이제 시간이 이제 설치된 지 경과되면서 퇴적도 많이 되고 해서 이런 내용적을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능력, 내한 능력 조사까지 조사를 일부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농업용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까 개수로를 관수로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하에 점차적으로 지금 관련 용역도 하고 있고요. 또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량 농업용수가 절감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 기존의 그 시설도 수리 해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모델 개발됐는데 이게 그 모습입니다. 현행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면 보통 파란색 계열 수로가 이제 물이 공급이 잘 되는 부분이고 이 말단 구역은 노란색 구역이 잘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뭐 다른 시설을 보완을 않더라도 이제 최종 물 관리 방안으로 중간 중간에 수문의 궤도율을 제어를 통해서 좀 말단 구역도 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정된 수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 안전, 물 재해 측면에 있어서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수장 같은 경우 보면 보통 벼 같은 경우는 물에서 자라는 그 작물이다 보니 침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더라도 일정 시간 내에 배제가 되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20년 빈도로 두고 있고 밭작물은 30년 빈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걸 강화해서 지역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이상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큰 저수지, 유역이 큰 일부 저수지에 수문이 달려 있는 것 외에는 사실 홍수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여수도 방수로를 통해서 그냥 물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배제되도록 돼 있는데 농업용 저수지도 일정 홍수기 때는 수위를 낮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관련 기준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시설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 개선에 대해서도 기존 신규 시설 설치도 있고 기존 시설들 성능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치수능력 확대 같은 경우는 저수지 500만 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수로는 몇 개 안 됩니다. 4, 5개 정도 되는데 그 500만 톤 이상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가 아닌 PMF로 이제 다 보강을 했고요. 그 이하의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이제 그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기본 계획 하에 이제 계측을 기반으로 한 수요 공급량을 이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또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이제 물관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저 농업용 저수지가 다목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실태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검토하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모델도 하고 제도적인 상황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활용의 그 상황을 보면 23년 기준으로 보면 농업용 저수지의 연간 공급량은 35억 톤입니다. 이 중에서 13% 정도를 지금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수, 환경용수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모델로서는 일단 농업용 저수지를 이제 제방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기존 제방의 하류에 크게 해서 용량을 저수 용량을 키우는 이런 작업도 있고 농업용 저수지와 댐 간의 그 연계하는 사례 또 기능이 다한 그러니까 하류 지역에 농경지가 이제 없어져서 기능을 다한 그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 법 제도 개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환경부와 농식품부 간의 협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서로 이제 침해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합리적인 그 방안을 지금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사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슈되고 있는 게 강원도 영동 지역이 지금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강릉에 있는 오봉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인데 대부분을 또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율이 지금 현재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한 저수율이 21%일 겁니다. 지금 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릉시는 오늘부터 이제 생활용수도 제한급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강릉 오봉저수지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저수지는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저수 용량이 유효저수량이 1,433만 톤, 그리고 농경지 수해 면적이 380헥타, 유효 면적이 좀 꽤 큰 편입니다. 저수 용량에 비해서 1,9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200mm 내지 300mm가 비가 오면 그래도 바로 차는 저수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워낙은 유역이 크다 보니까 가득 채워서 관리할 수 없는 저수지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이 저수지가 붕괴 위기까지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붕괴됐으면 아마 강릉 시내가 다 잠길 뻔했을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저수지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저수 용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83년도에 이 저수지를 이제 준공을 했고 86년부터 강릉시의 생활용수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 생활용수의 주수원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90%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한 87% 정도를 이 오봉 저수지에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보다 생활용으로 공급하는 게 더 3배 정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 강수량과 저수를 보면 강수량은 5월 들어서 1월 1일부터 보면 평년의 한 절반 수준 내렸고요. 보통 4월 이후로 보면 기상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기준으로 저수율이 26.7%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7월 중순에 비가 한 120mm, 30mm 정도 오면서 약간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 현재는 21%입니다. 과거로 보면 2017년도에 27%, 30% 미만으로 한번 떨어졌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3년, 23년, 25년 연거푸 3년에 거쳐서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올해가 더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의 이제 내용을 보면 저수율이 이제 지금 최저 수준이다. 여기 밑에 댓글을 다른 거 보면 이렇게 불안해 살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타 지역에서 왔는데 이렇게 생활용수 물 걱정하는 건 처음이다. 왜 오봉주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느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댐을 활용해서 물을 잘 준다던데 강릉시는 뭐 하고 있냐? 오히려 여기 뭐 경포대에 그 분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런 생활용수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량이 적으면서 이제 강릉시와 농어촌공사, 농식품부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저수율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해서 먼저 농업용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저수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제 생활용수까지 제한한다. 지금 현재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농업용수를 제한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 급수하고 2일 단수하는 개념으로 하다가 7월 1일부터는 이제 2일 급수, 3일 단수. 지금 현재는 3일 급수, 7일 단수. 그래서 오늘 이제 3일간 공급을 할 거고요. 앞으로 7일 단수했다가 나머지 또 3일 급수하고 이제는 올해는 아예 농업용수는 공급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농업용 쪽에서는 이게 오봉저수지고요. 하류의 하천들입니다. 조그만 저수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봉저수지의 그 하류의 정수지라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까지도 펌핑을 해서 용수로로 이제 공급을 해서 했고요. 또 이 하류 하천의 이 가뭄대도 이제 이쪽 보광천 쪽에 물이 이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이 물을 이제 용수로에 떨어뜨려서 이 수해구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렇게 대책을 곳곳에서 하면서 사실상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을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도록 그동안 이제 대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봤는데 1986년부터 생활용수를 공급했는데 그때 당시는 일일 18,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년에는 일일 96,000톤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강릉시의 여러 가지 생활용수 상수도 공급 지역도 확대하고 주심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생활용수 수요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율이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2017년도에 바닥을 쳤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최근 3년간 계속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여기 현장에 갔을 때 지자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안을 했던 거를 지금도 그 강릉 가뭄 대책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이제 머리 맞대고 지금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구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이 오봉저수지가 있고 사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용 저수지인데 용량은 그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생활용수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게 이 오봉저수지가 주수원인데 이 사천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관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2만 톤 가량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놨는데 막상 강릉 지역이 가뭄이 들으면 이 저수지도 마른다는 겁니다. 오봉저수지가 지금 바닥을 보였듯이 사천저수지도 지금 20% 후반 정도, 한 29% 30% 정도는 되는 이 저수지도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올해는 이제 영농급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활용수가 심각해진다면 이 물까지도 생활용수로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저수지가 이제 차지 않는다면 내년도 이제 영농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다. 물론 비가 올 수는 오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천 저수지에 아까 다목적 활용 방안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상 저수지가 이 저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하루에 제방을 막아서 한 600만 톤 정도의 저수 용량을 키우는 확보하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봉저수지의 상류가 이제 큰 두 개의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유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댐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평상시 높이 관리할 수 없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댐에 가득 채우고 이거 수위를 낮게 관리해서 치수에도 문제 없도록 하고 이수 쪽에 물 공급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 이것이 500만 톤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암댐입니다. 여기는 물관리위원장님께서 이제 단연간 관련 용역도 하고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암댐은 오봉저수지가 있으면 오봉저수지는 강릉 쪽이고요. 강릉 쪽에 태백산맥을 넘어서 평창 쪽에 산꼭대기에 이 오봉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90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이 저수지는 발전용 댐입니다. 한수원에서 발전을 하는 건데 발전하는 용수는 강릉 오봉저수지 제방 바로 하류에 이제 발전 용수가 이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평상시 발전 안 하면 이 수계의 물은 하류의 정선군을 거쳐서 서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하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이고요. 발전을 하면 이제 강릉 쪽으로 영동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도암댐 수질 오염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발전을 그동안 10년 동안 발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발전 터빈까지 다 철거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환경부가 비전오염원 대책을 4년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2급수라고 돼 있긴 한데 이거는 평균 수준인 것 같고 좀 녹조도 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암댐 이 물을 이렇게 급한 대로 발전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와 또 그 산업부, 한수원하고 지금 그 관련 대안을 좀 검토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합물 관리 아니냐. 물론 농업용소는 농식품부, 또 생활용소는 환경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관련 부처끼리 머리 싸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이런 가뭄을 이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강릉시의 전향적인 또 의견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활용소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다른 대책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지금 찾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 관련해서도 또 내일 또 관련 대책 회의를 저희들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합물 관리에 대해서 7년간의 성과를 논하는 자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이런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이런 사례들이 원만하게 지역 물 분쟁 없이 해결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이게 통합물 정책이 입안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에 사례로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